스케치 예제의 두 번째라는 요 게시글을 찾아서 PDF 파일과 또 서큘러 스케치 파트 파일, 컨버트라는 SLD PRT, 또 인터섹션 커브스라는 파트, 리니어 스케치라는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 옵셋이라는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 요렇게 전부 다 다운 받으시면 자 요렇게 얘네들을 첨부 파일들을 다 다운 받으시면 요런 형식으로 얘네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열려 있구나. 자, 그랬을 때 스케치2라는 PDF 파일하고 서큘러 스케치하고 컨버트하고 인터섹션 커브하고 리니어 스케치하고 옵셋이라는 애하고 요런 파트들을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요거를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분 이름 폴더로 옮겨 놓고 자, 요렇게 여러분 이름 폴더에다가 이 다운받은 파일들을 다 옮겨 놓을게요. 태준 씨 되셨어요? 네. 그러면 스케치 2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2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PDF 자료에서도 2페이지 넘어가면 이동이나 회전, 축척, 비율 이런 거 연습하는 게 그림 스샷만 제가 추가해 놓기는 했어요. 이렇게 그림 스샷만 추가해 놨는데 요거를 웍스에서 연습을 해 볼게요. 즉, 새 파트 파일부터 한번 들어갑시다. 새 파트 파일. 자, 새 파트에서 정면 평면 클릭하고 스케치 가면 되죠? 정면 평면에 스케치 가는데 뭐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서클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을 하나 그리는데 원 그리기 하는데 여기쯤에다가 임의의 지점 원점에 대해서 왼쪽으로 센터를 잡고 반지름 크기는 적당하니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원점을 기준으로 원을 왼쪽에 놓이게 그려줬다 이거예요. 자, 요거에서 우리는 요소 이동이라는 편집 도구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있어요? 그죠? 요소 이동? 네,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원 그리기 하나 한 거예요. 용주 씨도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원을 그려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소 이동에서 요거 화살표 요거 딱 아래로 내려가는 거 누르면 요소 이동과 복사, 요소 회전, 크기 조절 요런 애들이 다 CAD처럼 숨어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요소 이동이라는 거를 써볼게요. 요소 이동. 자, 요거에서 그 창의 하단을 보시면은 웍스 창 하단을 보면은 여기를 상태 막대라고 저는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죠? 뭐라고 떠 있나요? 스케치 항목이나 주석을 선택합니다. 스케치 항목이 요 원이죠? 요거 한번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이동할 요소라는 요 창 안에 원호 1이라고 얘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시작점 땡땡 밑에 있는 요 창을 클릭해서 파랗게 바꿔주세요. 파랗게 바뀌어졌나요? 아, 그랬더니 상태 줄에서 역시 뭐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네, 베이스점을 선택해달라. 원이니까 이 센터 포인트를 선택하면은 점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갈 거예요. 되나요?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지정 점에서라고 메시지가 바뀌었네요. 참, 그냥 점이라고만 뜨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자, 오토캐드였다면 무브 명령을 쓰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객체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기준점 잡으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셈이에요. 오토캐드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내가 커서를 움직일 때 이 객체가 따라다니나요? 이게 요소 이동이었어요. 즉 오토캐드 무브하고 같은 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예요. 요소 이동 딱 눌러놨고 이동할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클릭했어요. 자, 그런데 센터점을 지금 클릭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점 밑에 있는 요 네모창을 클릭해서 입력 대기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지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기준점으로 여기 센터를 잡는다. 아니, 나 4분점 할래. 4분점 해도 돼요. 요렇게 잡아놓고 가면 4분점 기준으로 무브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요소 이동 밑에 요소 복사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찾으셨나요? 자, 요소 복사 요거 눌러놓고 역시 같아요. 순서는 같아요. 스케치 요소부터 먼저 선택해요. 서클의 원줄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시작점 밑에 요 네모창을 클릭해서 베이스점을 잡기 어디? 요번에는 요 밑에 있는 6시 방향 4분점 한번 잡아볼까요? 요래 놓고 갖다 놓을 때는 어머 이거 카피예요. 갖다 놓을 때는 12시 방향의 원본 서클에 12시 방향에 있는 4분점에다 클릭해 놨어요. 되나요? 요게 카피인 셈이었어요. 이번에는 요소 회전이라는 거를 써볼게요. 요소 회전. 자, 요소 이동 밑에 있죠? 먼저 회전할 요소를 선택해 봅니다. 회전할 요소를 선택하는데 어떤 거? 서클 2개 다 선택해 볼까요? 크로스 셀렉트. 됐나요? 그래 놓고 파라미터 항목의 회전의 중심이라는 그 밑에 있는 네모 칸을 이렇게 클릭해서 파랗게 바꿨어요. 기준점을 잡는데 이번에는 스케치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아볼게요. 원점을 일부러 바깥의 점을 한번 잡아본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다가 오토캐드는 양의 각도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자, 시계 반대 방향을 생각하고서 45도 한번 넣어볼게요. 45도 넣고 엔터. 어떻게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45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것이 회전이었고 회전 요거 요렇게 딱 해놨습니다. 로테이트만 됐죠? 근데 오토캐드처럼 회전을 하면서 카피되는 거는 얘는 좀 없네. 그거는 좀 아쉽네. 그죠? 로테이트 카피 옵션 있었죠? 오토캐드 할 때 로테이트 카피. 그거는 좀 없다. 아쉽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라는 명령을 보도록 할게요. 크기 조절은 오토캐드에서 사실 스케일 명령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죠? 스케일 명령. 자, 요거를 이용하는데 크기 조절 요거 딱 눌러놓고 스케치 요소를 선택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서클을 선택할게요. 크기 조절할 요소로 1, 5, 2 요게 들어갔죠? 자, 역시 축척 기준이라는 창에서 클릭해 놓고 여기 센터를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축척 값을 1/3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로 줄이는 거 해볼게요. 클릭했어요? 자, 여기다가 1/3 축척 개수 창에 들어갔나요? 엔터. 줄어들었나요? 확인. 요게 스케일 명령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크기 조절. 요거 해놓고 크기 조절할 요소 선택하고 축척 기준 요 센터 선택했고요. 크기 조절할 값을 축척 개수라는 창에다가 넣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키우는 거 해볼까요? 3배 키우는 거 요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요소 이동에서부터 크기 조절 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요게 옛날 거하고 좀 옛날 버전하고 아이콘들이나 이런 게 좀 보는 게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그려놨던 거는 다 지웠어요. 이번에는 원점의 위치를 컨트롤과 휠을 이용해서 컨트롤과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원점의 위치를 왼쪽으로 제껴놨어요. 여기에다가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원점하고 떨어뜨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우스 제스처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그릴 수 있죠? 그죠? 자, 클릭.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선분과 선분을 클릭해서 얘는 10 정도로 갈까요? 10. 자, 그 다음에 요 선분과 요 선분은 30으로 갈까요? 30. 30은 너무 심했나? 이렇게 그냥 놔둘게요. 열어놓고 이번에는 요소 이동에서 제일 밑에 있는 늘릴 요소 오토캐드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치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치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레치를 이용하는데 스케치 항목이나 주석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 늘릴 거는 뭐예요? 나는 요 선을 수평선, 위에 있는 수평선 요거를 클릭해서 연장 길이 값을 좀 조절해 보겠다는 거예요. 연장 길이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점을 좀 잡아 보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 점을 잡아 볼게요. 왼쪽 위에 있는 꼭지점. 되셨나요? 자, 요거 클릭하고 나니까 말풍선이 뭐가 떠요? 선택한 항목을 치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요 점을 클릭하고 나니까 요거 밑에 점이었지. 밑에 점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놓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점을 여기 점 위에 왼쪽 위에 꼭지점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이 스케치에서 변환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풍선이 조그맣게 뜰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치수 구석이 이미 들어가서 이거는 안 돼요. 자, 그럼 이게 에러가 났네?
얘를 지워볼게요. 치수 지웠나요? 그러면은 다시 늘리기를 써볼게요. 자, 이 선을 선택합니다. 기준점으로 이 창을 클릭해 놓고 이 점을 클릭해요. 자, 그랬을 때 아이고 참 제가 이게 자꾸 요거 실수를 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참 요래 잡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 쏘리. ESC하고 잠깐 빠져나오세요. 치수 들어가 있는 것도 다시 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잘 안 쓰는 거라 가지고 저도 여기서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스트레치 명령을 쓸 때 객체 늘릴 거를 어떻게 선택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2번 선택하듯이 해가지고 가면은 선택 영역에 부분 걸치는 객체는 2개가 있어요. 어떤 게 부분 걸치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수직선들이 부분 걸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선택하는 거 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었어요. 아까 늘릴 요소를 선택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어가겠네. 늘릴 요소 요거를 선택하는데, 자, 방금 전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여기를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향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크로스 셀렉트 해놔요. 됐나요? 기준점을 잡는데 오른쪽 왼쪽 아래에 있는 요 꼭지점을 클릭해 놓을게요. 보이죠? 자, 요 상황에서 치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늘려지나요? 와, 신기하네. 치수 구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형상을 구속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트레치에 해당하는 늘리기를 쓰면은 요 치수도 같이 조절되면서 늘어난다는 거. 되셨죠? 요게 늘릴 요소라는 기능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 원점을 가운데 놔두고 봤어요. 자, 비매니폴드 영상은 여담이었고, 자, 요런 식으로 원점을 가운데 놔두고 코너 사각형을 이쪽으로 하나 잡고 이쪽으로 하나 잡고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코너 사각형을 그려놓고 요쪽에다 필렛 놓고 요쪽에다 필렛 놓고 요런 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필렛 반경값은 20씩 맞춰가지고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려놓은 것들은 뭐 컨트롤 올 해놔도 돼요. 컨트롤 키와 A 선택해도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연습했던 거는 다 지웠어요. 파트의 원점을 스크린 작업창의 가운데 놔뒀어요. 코너 사각형을 그리는데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2개 그려놓으셨나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치수를 하나만 찍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위에 아래에 있는 수평선들을 클릭해서 지능형 치수 넣었을 때 요것이 한 50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에러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는 정해졌죠? 얼마로? 50으로.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 선분하고 요 50짜리 선분하고 4개를 한꺼번에 다 선택할게요. 크로스 셀렉트. 무슨 조건을 주려고 그럴까요? 동등. 이러면은 정사각형이 됐죠? 자, 요 상황에서
요거를 써보자는 얘기예요. 스케치 필렛입니다. 자, 요거를 쓸게요. 자, 먼저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매니저 창에서 제일 위에 파라미터에 반경값을 넣는 것이 있는데 반경값에다가 2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맨 위가 아니었구나. 여기 필렛 변수라는 항목에 필렛 반경을 20 입력하셨나요? 자, 요 상황에서 구속 코너 유지일 때 여기를 한번 이 선분과 선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빨리 할 경우 모서리 꼭지점을 커서로 가져다 대고 있을 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자, 꼭지점으로 클릭해 볼게요. 됐죠? 자, 구속 코너 유지라는 거 요거를 체크,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구속 코너 유지를 체크 풀어보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다가도 적용을 해볼게요. 확인.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필렛 값이 여기에도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도 한번 들어가고 두 개의 호에 무슨 구속 조건이 입력이 돼 있어요? 동등. 그래요.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면서 또 이 선분과 호는 탄젠트 구속이라는 걸로 서로 묶이게 돼요. 확인됐나요? 네. 요렇게 넣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죠? 자, 요것이 스케치 필렛 연습해 보는 거였는데 이 밑에는 스케치 필렛 아이콘 밑에는 또 뭐가 있다? 못따기가 또 있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기왕 요거 누른 김에. 자, 이렇게 못따기 눌러보면은 스케치 못따기라고 나오는데 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죠. 각도 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거는 디스턴스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각도 주는 옵션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D1, D2가 같은 상태일 때 또는 다른 상태일 때를 쓸 수도 있어요. 자, 현재 옵션이 뭐가 선택이 되어 있냐면 거리로 되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동등거리가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동등거리를 체크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D1이라는 아이콘이 생기고 D2라는 아이콘도 생겼죠. 여기서 D1은 10이지만 D2는 20으로 바꿔볼까요? 자, D1은 10이고 D2는 20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처음 선택하는 모서리를 D1으로 생각하는 셈이고요. 이거 에러 나겠다.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처음 선택하는 D1을 요 모서리로 클릭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는 거를 여기 모서리 요 선분을 D2로 이렇게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못따기가 적용이 될 거예요. 자, D1으로 얘를 클릭했어요. D2로 얘를 클릭했어요. 한 개 구속 잃는다.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D1, D2가 다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동등거리로 다시 체크를 해줄게요. 동등거리일 때는 D1, D2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럴 때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D1, D2일 때 똑같을 때 10으로 똑같을 때 자, 요거 선분 선택하고 요거 선분 선택하고 요렇게 선분 1, 2 그냥 선택했어요? 스케치 구속을 잃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 안 쓸래. 괜찮아. 이 꼬르가 풀려도 괜찮아. 선분의 길이 요거 같았던 게 어느 거하고 같았던 거예요? 요렇게 하고 같았던 거죠. 최초. 그런 구속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아. 요렇게 갔어요. 방금 전에 요 선분의 이 꼬르 이거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치수 넣었던 거
이쪽으로만 떠 있고 여기에 이코르도 얘도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도 거리도 한번 해볼게요. 어느 거? 제일 위에 있는 각도 거리. 찾았죠? 각도 거리 요거 옵션 체크해 놓고 보면은 D1에다가 10 들어가 있고 각도 값에는 45도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45도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뭐 30도 써도 되고 60도 써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로 한번 가봅니다. 이랬을 때 D1으로 요 모서리를 D1으로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10mm 떨어지면서 요것이 요렇게 45도가 되는 요런 못다기가 생성될 거예요. 자, 요렇게 잡고 선분을 하나 더 클릭해 주세요. 요쪽 선분을 하나 더 클릭해 주세요. 요 선분을 1번, 요 선분을 2번 요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되셨나요? 요거는 각도 거리 옵션일 때 스케치 못다기가 옵션은 좀 많은데 여기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케치 필렛도 그렇고요. 또 못다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스케치에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스케치 편집 기능들이에요.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느라고 지울 때가 있죠. 나중에 편집할 때 얘를 지우거나 그래버리면은 이게 난리가 나요. 이 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 여기다가 다시 선 그리기 해서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럴 때 지저분한 점도 남고요. 똑같은 값으로 다시 되돌리려면 조절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케치 명령에서 필렛이나 못다기는 비추. 어디에서 한다? 피처 명령에 있는 필렛이나 못다기 이런 거를 쓰실 때 가라. 오히려 스케치에서는 이거 하다가 편집하느라고 다른 영상들 많이 있을 때 에러가 잘 나게 해요. 문제를 잘 익혀요. 그러니까 스케치에서는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자, 뭐 요런 거는 됐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필렛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필렛을 적용하는 옵션인데 요거는 스케치 비추니까 스케치에서 필렛 기능 비추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대신에 6페이지에서 옵셋 예제를 불러오기 요거를 해볼게요. 자, 솔리드웍스에서 요거는 바로 파트 창 닫기 할게요. 저장 안함 하고 닫았어요. 자, 컨트롤 알파벳 O 같이 누르면 파트 열기가 되나요? 다운받아 놓은 경로 어디에요?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름 폴더죠. 거기에 옵셋이라는 요 파트 파일 옮겨놨죠? 요거 열기 했습니다. 요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메시지가 뜨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2007 버전에서 만들었던 예제 파일이거든요. 2007 버전에서 만들었던 예제 파일이라 가지고 글꼴이 현재 2016 버전하고 안 맞는 게 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게 열렸나요? 요거 할 때 옛날에는 요런 축도 이용해서 원형 패턴을 하느라고 축을 요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 우리는 요거를 옵셋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어느 면을 클릭한다? 여기 피처의 앞면. 클릭했나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 편집이에요? 스케치예요? 밑에 행에 있는 스케치죠? 그래요. 요거 딱 눌러요. 이렇게 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스케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면이 선택된 상태죠. 요 상황에서 요소 옵셋이라는 거 요거 찾으셨나요? 이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의 경계를 자동으로 옵셋하려고 하는 윤곽 경계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오토캐드의 옵셋 기능하고 같아요. 자, 요거 클릭해 줍니다. 바깥으로 갔나요? 미리 보기 노란색이 바깥으로 갔죠? 자, 여기서 반대 방향 체크하면은 파라미터에 옵셋 간격값을 5로 바꾸고 반대 방향으로 체크 박스를 켜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얘가 옮겨질 거예요. 해볼게요. 안쪽으로 미리 보기 들어왔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옵셋을 전체 요거 해가지고 확인하셨죠? 이번에는 모서리를 선택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모서리 요거 제가 커서 가져다 댄 모서리 요거 보이나요? 요것만 클릭하고 요소 옵셋을 또 눌러볼게요. 자, 값을 좀 요 화살표 눌러서 키워볼게요. 자, 반대 방향 체크 안 했을 때 요 모서리만 선택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미리 보기 생성되는 거 보이나요? 자, 값을 넣기 귀찮으니까 제가 요 화살표를 막 누르죠? 그러니까 5의 배수로 확 늘어났어요. 45로. 되셨죠? 자, 요거를 따로 보여주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까 면으로 선택했을 때는 바깥 둘레가 자동으로 옵셋이 됐는데 이번에는 나는 모서리만 이렇게 별도로 선택을 했을 때 모서리만 따로 옵셋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거 닫기 할 때 저장 안 함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여러분 연습할 때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돌출컷 하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고요. 스케치 연장하기가 있는데 예제로 스샷을 제가 복잡하게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거 간략하게 연습할게요. 자, 새 파트 들어가셔서 자, 여기를 평면을 요렇게 클릭해 놓고 아이 이거 참 여러분하고 화면이 달라서 좀 그렇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자, 한글 버전으로 안 떠서 여러분이 제 거랑 다르다 그러실까봐 다시 들어왔어요. 라인 그리기를 마우스 제스처로 한번 갈게요. 라인 그리기를 가는데 요래 라인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미지점 2개 클릭해서 이렇게 갔어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체인 끝으로 나갈게요. 선택 종료가 아니에요. 체인 끝이에요. 체인 끝. 시작점을 달리해서 또 이렇게 클릭해 줄게요.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선택 종료했습니다. 요 상황은 결과적으로 요것이 여기 와서 붙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거는 요소 늘리기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요소 잘라내기 밑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로 딱 누르면 요소 늘리기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또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요거 스케치 요소들에서 요거 가도 되고 또는 스케치 도구 요런 거 찾아와도 되는데 이렇게 찾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아이콘으로 요거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고 자, 이렇게 요소 잘라내기 밑에 요소 늘리기 요거 해놓고 어디를 클릭하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애 아니에요. 늘려질 방향 쪽을 갖다가 커서로 가져다 대면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늘려질 거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나요? 네. 커서를 여기쯤에 슬쩍 댔어요. 붙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을 하나 더 선긋기를 해볼게요.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체인 끝. 또 요렇게 그려볼게요. 선택 종료. 이번에는 트림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트림을 연습해 볼게요. 오토캐드 입장에서 트림은 솔리드웍스로 와서는 요소 잘라내기라는 기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요거 딱 클릭하는데 또는 아무 명령이 실행 안 된 상태에서 요소 잘라내기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놓고 옵션 중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지능형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능형은 마우스 그림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뚝 클릭해서 아직 손 안 떼고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건들면 죽어예요. 보이죠? 요소 잘라내기에서 지능형은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데 걸쳐지는 애들이 건들면 죽어예요. 되나요? 클릭하면서 쭉 긁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언더로 연습 상태로 되돌렸어요. 다시 요소 잘라내기 옵션 다른 것도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코너라는 옵션을 연습해 볼게요. 코너는 방향을 주의해야 돼요. 남길 방향을 클릭하는 거 주의한다. 즉 내가 여기를 1번 클릭하고 여기를 2번 클릭하면 요렇게가 안쪽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여기가 날아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를 1번 클릭하고 여기를 2번 클릭하면은 요렇게가 남아버리고 여기가 없어져요. 클릭하는 방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까이 클릭하고 여기를 이렇게 가까이 클릭하면 되셨나요? 자, 언더에서 다른 결과를 또 보죠. 요번에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이죠? 요게 코너 옵션이었어요. 언더 컨트롤 Z. 이번에는 요소 잘라내기에서 안쪽 잘라내기 요 옵션을 봐볼게요. 안쪽 잘라내기라는 거는 그림 아이콘하고 똑같아요. 자, 요렇게를 먼저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 안쪽의 것이 사라져요. 자, 안쪽 잘라내기 옵션에서 요렇게 하고 요거를 요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는 단계를 제가 빼먹고 이야기했네요. 클릭하니까 요런 거 없어지나요? 요게 안쪽 잘라내기였어요. 자, 컨트롤 Z 해놓고 요 상황에서 다시 요소 잘라내기. 이번에는 바깥쪽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바깥쪽 잘라내기를 하는데 역시 요 선과 요 선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요렇게 바깥쪽을 잘라내는 거를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했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죠? 어머 됐나요? 차이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할 때 바깥쪽 잘라내기 할 때 여기만 클릭했는데 얘도 같이 동시에 잘려 나가나요? 근데 얘는 한쪽만 있으니까 여기 쪽은 없으니까 얘만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깥쪽 잘라내기에서 경계로 얘네들을 선택하고 자, 요놈 클릭하는 거 잘 보세요.
요놈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는 순간 하이라이트 되는 게 요쪽에도 이미 떴어요. 그죠? 오케이. 됐죠? 요거는 뭐 반대편이 없으니까 요렇게 그냥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소 잘라내기에서 근접 잘라내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근접 잘라내기는 먼저 선택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주면 돼요. 참. 아이, 옵션을 안 바꿔놓고 이러고 하고 있었네. 쏘리. 근접 잘라내기 요 버튼 클릭해놓고 그냥 클릭만 하면 하이라이트 잘려질 자리가 보이죠? 보이죠? 자,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이 뭘까요? 저는 지능형하고 코너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해요. 지능형은 건들면 죽어. 그리고 얘 자체도 죽어. 어휴, 끝내줘. 그죠? 근데 지능형은 어떻다? 코너는 어떻다? 내가 남기려는 방향을 주의해서만 선택하면 된다. 요거 많이 쓰고 나머지 거는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 파일에 컨버트가 있는데요. 컨버트는 요거 예제 파일 열고서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선택을 하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를 스케치 들어간 상태에서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탄젠시 선택이라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 탄젠시 선택이 중요하냐면 원본에 이 모서리 스케치들이 예전역에 탄젠트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제 조건이죠? 탄젠트하게 얘네들이 연결 안 돼 있는 거에서는 탄젠시 이 옵션이 아예 안 생겨요. 자, 요거 컨버트라는 거 열어봅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컨버트. 자, 어느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는다고요? 그렇죠. 요 원통의 측면이에요. 윗면이라고 표현도 해놨지만 요 면이에요. 거기에 세로 스케치 가는 거예요. 세로 스케치예요. 편집 안 해요. 새로운 스케치. 자, 어느 모서리입니까?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요 모서리죠. 요거 해도 되고 요 모서리 해도 되고 어차피 다 탄젠시하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모서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탄젠시 선택 이거 되나요? 요래 놓고 내가 선택한 모서리들을 한번 보면은 하늘색으로 얘네들이 뺑 돌아가면서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이거 표시 유형을 음영 처리로 바꿨는데 이렇게 하면 모서리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저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다 선택됐습니까? 어떤 거를? 자, 요 모서리에서 내가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요. 클릭이 아니에요. 그냥 마우스 우클릭이에요. 탄젠시 선택 있죠? 그러면 뺑 돌아가면서 요 모서리가 선택이 다 됩니까? 요 상태에서 요소 변환을 누르는 거예요. 아이콘 있죠? 요소 변환. 요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스케치면이 요 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요게 컨버트 기능이었습니다.